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자존심건 명품 브랜드 아파트 7곳 가을 분양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에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9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05-1번지 1원에 힐스테이트 가평 더 뉴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가평 더 뉴클래스는 청약, 전매, 대출 등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비규제 지역에 들어선다. 단지는 가평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7개 동 총 451가구 규모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 59제곱미터 141가구, 59제곱미터 B 14가구, 84제곱미터 A 152가구, 84제곱미터 B 66가구, 84제곱미터 C 88가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6년 반 동안 치밀하게 써온 독서기록 390권, 책에서 찾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답이시네요. 실한 라이프 CEO네요. 성대규요. 벤 호로비츠가 쓴 하드윙도 추천했어요. 창업가이자 투자자였던 저자가 회사를 생존시키기 위해 겪었던 온갖 악정고투의 과정을 담은 내용이네요. 한국계 미국인이 쓴 장편 소설 파친코도 최근 소설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접한 책이네요. 더존 비즈원 신한은행에서 700억 원 티자 유치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기업형 어떻게 보죠? 인터넷 뱅킹 뭐 좀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나 봐요. KT 구현 모바일 콘텐츠 강화 공격적 M&A라고 하네요. KT는 이제 자본금 250억을 투자해 지난해 1월 KT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했으며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KT의 총 출자액은 2278억 원 규모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KT 스튜디오는 보통주 875만 주를 발행할 예정으로 주당 발행가는 2만 원이고요. KT는 스튜디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근본 추가 출자에 대한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그 KT 스튜디오 지니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투입해 그룹 내 방송 채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죠. 연간 20여 개의 타이틀의 드라마를 제작해 선보이고 2025년까지 1000여 개 규모의 지적재산권 IP 라이브러리 구축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올 4분기에 선보일 오리지널 작품 크라임 퍼즐 윤계상 고화성 주연의 시작으로 우수한 원천 IP를 확보해 웰메이드 드라마를 제작하고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 라인업을 갖춰 나갈 겁니다. 대장지구 개발 사업 특혜 논란 쟁점은 계속 이제 보통주, 우선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쟁점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대장당 의혹. 신속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하네요. 이 지사와 인터뷰를 한 적 있는 언론인 A씨가 지분 100%를 가진 화천대유가 577억 원의 배당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7대5로 무죄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죠. 야당은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은 총재들 팬데믹 재테크에 파월드 흔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재테크를 하는군요. 이해충돌 논란 일으킨 미국 연방은행 총재들 투자 현황입니다. 로버트 캐플런 지역 댈러스인데요. 애플, 아마존, 델타항공 등 주식 100만 거래 이상 다수 거래했고요. 에릭 로즈그랜
보스턴인데요. 4개의 부동산 투자 신탁, 화이자, 세브론 주식 등 투자, 개별 상품 투자 금액 수십만 달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죠. 코카콜라 주식 50만 달러 이상 보유, 에너지 기업 뮤추얼 펀드 100만 달러 이상 투자. 네. 이제 주식 투자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김경률, 지분 비해 배당금 과도, 수익 사유화, 송평수 불법 행위와 관련성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김 대표는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공공은 위험 부담이 전혀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죠. 그는 차입금을 낸 회사들이 부담금을 졌다고 해도 위험은 금융회사들이 갖지 화천대유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회사 차입금에 관해 부담이 있다면 주주들이 지분율의 비례에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만든 성남의 뜰 컨소시엄 참여사로 총 1% 보통주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죠. 위기의 교육업계 인강 2위 이투스 매물로 나왔습니다. 대학 입학 가능 자원 추계입니다. 2020년에 47만 명, 거의 48만 명에 달하죠. 2021년에 42만 명으로 줄고요. 2022년에 41만 명, 23년에 40만 명, 24년이 되면 37만 명. 점점 인구가 줄어들죠. 메가스터디를 필두로 이투스 디지털 대선 등이 한 번에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수강 상품을 출시하면서 인강 시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투스 매출액은 2,633억 원으로 인강업계 2위죠. 이투스는 2015년 이후 꾸준히 2,500억 원 안팎의 안정적 매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초중등뿐 아니라 대학 편의 의학학 전문대학원, 공무원 시험 등 교육 서비스를 전방위로 확대하며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메가스터디의 초등생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엘리하이는 6개월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전 사업 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면서 메가스터디 교육의 시가총액은 9,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때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희망하던 매각 가격보다 높아진 것이죠. 외인들 돌아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주식 카수라고 합니다. CFD에 이제 속하면은 외인으로 좀 카운트가 되나 봐요. 네이버가지만 일본의 배민 대마에칸이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쿠팡 지분 안 팔겠다더니 소프트뱅크 2조 원어치 매각했네요. 손 회장은 초기부터 쿠팡에 가감한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비전펀드는 2015년 10억 달러, 2018년 20억 달러를 쿠팡에 투자해 클래스 A 기준 37%의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지난 3월 쿠팡이 미국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 비전펀드는 쿠팡의 성장을 믿기 때문에 상장 대박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팔았네요. 거짓말 했네요. 왜 그랬죠?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